저압 연접 인입선이 횡단할 수 있는 최대 도로 폭은 여기서 연접 인입선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요. 이웃 연결 인입선이라고 해도 됩니다. 연접 인입선, 이웃 연결 인입선 똑같습니다. 이런 연접 인입선, 이웃 연결 인입선은 규정이 있어요. 분기하는 점에서 100m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옥내를 관통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도중에 폭 5m 도로가 있다면 5m까지는 건너갈 수가 있는데요. 5m를 초과하는 도로는 횡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횡단할 수 있는 최대 도로 폭은 하면 5m가 되죠. 연접 인입선에 관한 시설 기준입니다. 저압 연접 인입선, 이웃 연결 인입선에 대한 시설 규정인데요. 이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인입선이라든지 또는 가공전선은 배전선로나 송전선로에 적용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옥내 아닙니다. 그걸 잘 봐야 돼요.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옥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얘 옥내 아닙니다. 저압 연접 인입선은 배전선로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외죠. 이때에 저압의 전선의 최소 굵기는 얼마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인입선의 굵기, 저압 가공 전선의 굵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최소 굵기는 2.6mm입니다. 배전선로에서 저압에서 전선의 최소 굵기는 2.6mm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웃 연결 인입선은 역시 전선의 굵기가 존재하는데 얘는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쓰는데 굵기가 얼마가 돼야 된다? 최소 굵기 2.6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경간, 지지물 사이의 거리는 20m인 곳에 직경 2mm 이상의 인입선을 썼다. DV 전선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 2.6mm 이상의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 DV 전선을 사용하는 건 맞습니다. 2.6인데 2.0이라고 했죠. 그런데 2.0을 쓸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 거리가 짧아서, 경간이 짧아서. 경간이 짧을 때는 2.0을 쓸 수 있습니다. 그때는 2.0이 된다면 15m 이하인 곳에서는 2.0mm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문제를 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게 2.6인데 2.0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답일 확률이 높다 이런 거죠.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한번 보세요. 분기하는 점으로부터 100m를 넘지 않았고요. 도로폭 4.5m니까 5m 안 되죠. 횡단 가능하고요. 옥내 관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본적인 개념 알고 있으면 답은 1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15m 이하인 곳만 2.0mm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전부 최소 굵기인 2.6mm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전선은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압의 옥측 배선을 시설 장소에 따라 시공할 때 적절하지 못한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공 전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측에 배선하는 방법과 옥상에 배선하는 방법이 있다. 그때에 저압의 옥측 전선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공사 방법이 있죠. 어떤 공사 방법을 하는가? 공사 방법 기억하라고 그랬죠. 애자사용 공사, 합성수지관 공사, 금속관 공사, 버스덕트 공사, 케이블 공사가 가능합니다. 보통 이런 걸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합금캐 에버, 합성수지관, 금속관, 케이블 공사, 그 다음 애자사용 공사, 버스덕트 공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옥측 배선에서 합금캐 에버를 하는데 애자공사는 밀폐되면 안 됩니다. 전개된 장소에만 시공하고 나머지들은 금속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금속 몰드나 버스덕트도 금속입니다.
케이블 공사도 연P 금속이죠. 알루미늄 P 금속이죠. MI 케이블 동일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목조 건축물에는 시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읽어보세요. 버스터프트 공사입니다. 철골입니다. 합성 수지관 공사입니다. 금속이 아니죠. 목조 가능합니다. 금속 몰드 공사 목조 안 됩니다. 애자 사용 공사 전개된 장소에 시설했습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금속이 있다면 금속은 목조는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옥상전선로입니다. 저압 옥상전선로의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옥상전선로는 전선의 굵기가 정해집니다. 최소가 2.6이라고 했죠. 얘는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씁니다. 그리고요, 전선은 조영제에 견고하게 붙인 지지주나 지지대에 절연성, 난연성, 내수성이 있는 애자를 사용해서 지지하고 그 지지점 간 거리는 15m 이하가 되는 겁니다. 애자 사용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죠. 2.6mm 전선을 써서 애자 사용 공사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전선과 그 저압 옥상 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제 사이의 이격거리는 2m입니다. 단 전선이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사용한다면 그때는 1m가 됩니다. 전선과 조영제 사이의 이격거리 2m라고 했죠. 그리고 1m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3번에 보면 옥상전선로에 시설하는 조영제와 이격거리는 0.5m로 한다가 아니라는 거죠. 2m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선은 상시 부는 바람에 식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보면 답이 3번이 되고요. 여기는 2m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저압 가공전선로를 기준으로 할 때 저압이잖아요. 0에서부터 1000V까지가 되는데 보통 배전선로의 전압이 220에 380이니까 그 기준 전압을 400V로 잡는다. 그래서 380을 지칭하려면 400V 이하가 돼야 됩니다. 380은 400V 이하로 지칭하죠. 440은 400V를 넘는 전압, 초과 전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저압을 기준으로 할 때 그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경계 전압을 잘 알아야 돼요. 법이라는 것은 몇 볼트 이하, 몇 볼트 초과 이거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머릿속에 꼭 넣으십시오.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압은 110V, 220V, 380V, 440V 그렇게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3300V, 6600V 그리고 22kV, 22.9kV 그리고 66kV 그리고 154, 345, 765kV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압의 종류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압 가공전선로라고 하면 저압 가공전선로는 400V를 경계 전압으로 해서 400V 이하와 400V 초과로 구분합니다. 400V를 기억하려면 380V의 전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380V를 400V 이하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압의 전압을 둘로 나누고요. 나눠놓고 나서 전선의 굵기가 달라지는 거죠. 당연히 전압이 높아지면 전선의 굵기는 굵어질 겁니다. 400V 이하는 기본적인 절연전선의 굵기, 최소 굵기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2.6mm 굵기를 사용합니다. 400V를 초과할 때는 최소 굵기 4mm가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는 전선은 절연전선을 씁니다. 여기서 2.6mm는 절연전선인데 얘가 나전선으로 사용하면 얘는 굵기가 하나 더 굵어져도 됩니다. 하나 더 굵어지는 굵기.
2.6mm보다 하나 더 굵은 굵기는 3.2mm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절연전선인데 나전선을 쓰면 한 단계 더 굵어진다. 얘는 시가지 외입니다. 그런데 얘도 한 단계 더 굵어지는 조건이 있어요. 시가지가 되면 5.0mm로 갑니다. 4mm에서 5mm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 단계 더 굵어진다. 이 정도로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전선의 굵기가 2.6, 3.2, 4, 5.0 이렇게 굵기가 나오는 걸 알겠죠? 이런 법에서 이야기하는 굵기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전선의 굵기 이해가 됐으면 보세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특구압의 경우 최소 굵기는 22mm 제곱의 경동 연선을 씁니다. 이것도 참고해서 꼭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특구압 가공전선로에서 다시 이야기할 부분입니다. 여기서 시가지 내에 가설되는 200V라고 했습니다. 400V 이하죠. 절연전선입니다. 그렇다면 2.6mm가 되겠죠. 400V 이하에서는 시가지와 시가지 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400V를 초과했을 때 전압이 높아지니까 위험성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시가지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준을 강화하는 거죠. 전선의 굵기를 한 단계 더 높은 굵기로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법을 이해하고 법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봅니다. 시가지의 도로에 300V 이하의 저압 가공 전선로를 도로에 따라서 시설했습니다. 지표상 최저 높이는 얼마일까요? 이것은 저압 가공 전선의 높이가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이 저압 가공 전선이 도로를 횡단할 때는 6m가 됩니다. 철길을 횡단할 때, 철도를 횡단할 때는 레일면 위부터 시작해서 6.5m가 되죠. 열차 높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횡단보도교 위를 지나가면 노면상 3.5m 이렇게 돼야 되죠. 그리고 기타의 경우에 5m, 교통에 지장이 없다면 4m까지가 되는 거죠. 기타의 경우에는 5m인데 지금 얘는 어디일까요? 교통에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가 없죠. 도로에 따라서 시설했다. 도로 횡단 아니에요. 그렇다면 기타의 경우가 돼야 되는데 얼마가 돼야 되죠? 5m가 돼야 됩니다.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했다 라고 할 때는 4m가 되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압 가공전선로의 높이를 하면 도로 횡단 6m, 철도 횡단 6.5m, 횡단 보도교 위 3.5m, 기타 5m, 다음 4m. 4m는 교통 지장 없다. 이렇게 될 때가 4m가 되죠. 자, 그러면 6이나 6.5나 3.5나 5, 4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5.5나 4.5는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3.5, 4.5, 뭐 이게 4.5는 아니죠. 5.5는 아니죠. 6은 도로 횡단입니다. 도로, 철도, 육교, 기타 이렇게 되는데 도로 횡단이잖아요. 그러면 5m가 될 수밖에 없죠. 이 문제는 딱 보자마자 답이 2번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숫자들만 보면 2번이 되는 이유를 금방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람직한 공부가 되는 거죠.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보안공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보안공사는 일반적인 공사보다 보안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시공해야 하니까 기준을 강화하는 겁니다. 저압 보안공사에 사용되는 전선은 경동선으로 그 지름이 몇 미리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하는가? 보안공사가 아니라면 2.6mm죠. 보안공사가 아니라면 2.6mm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보완공사가 아니라면 최소 굵기는 2.6mm인데 보완공사를 했기 때문에 2.6mm 이하는 답이 안 됩니다. 보완공사를 하면 기준을 강화하는 거죠. 기준을 강화하다 보니까 전선은 절연전선의 경우에 4mm, 케이블 2회의 경우에는 5mm 이렇게 되는 거죠. 4mm, 5m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보완공사를 하게 되면 굵기는 5mm 전선을 씁니다. 4mm 전선을 씁니다.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5mm 전선은 기본적인 겁니다. 얘는 기본이에요. 4mm 전선은 단서입니다. 단 400V 이하 1대만 4mm 전선을 씁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그 다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압 가공 전선이 전화선에 접근해서 시설했다. 이격거리가 얼마인가? 이런 얘기 나오죠. 자, 이거 접근 교차에 대해서 쭉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죠? 저압 가공 전선의 접근 교차입니다. 저압 가공 전선이 접근하거나 교차하는데요. 이격거리 저압일 때는 0.6이나 0.8이 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죠. 그리고 절연전선 케이블 쓰면 0.3, 케이블 쓰면 0.4. 얘는 저압이고 얘는 고압이죠. 접근 교차에서는 0.6과 0.8이 대부분의 답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0.6이나 0.8이 답이 될 겁니다. 저압이니까 0.6이 답이 될 겁니다. 접근 교차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고압일 때는 0.8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접근 교차 간격은 0.6이나 0.8, 케이블 쓰면 0.3. 문제에서 케이블 썼다는 이야기 없죠. 그러니까 0.6이 답이 될 겁니다. 이걸 금방 찾아내야 돼요. 데이터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그림을 그려서 공통적으로 0.6과 0.8이 되는 것들을 모아서 봤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경간 이런 얘기 나오죠. 경간입니다. 그러면 경간하면 기억하는 게 있죠. 그냥 표준 경간이라고 하죠. 자, 보세요. 지지물이 있습니다. 지지물이 A종 지지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 목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 B종 지지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탑이 있죠. 그랬을 때 표준 경간이라고 하는 게 있죠. 경간이란 지지물 사이의 거리입니다. 표준 지지물 사이 거리. 얘는 A종은 150m, B종은 250m, 다음 철탑은 600m가 지지물 사이의 거리의 최대 거리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표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기준을 강화합니다. 저압이나 고압 보완 공사를 합니다. 보완 공사를 하면 기준을 강화하니까 50이 줄어요. 100이 줄어요. 200이 줄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저고압 보완 공사입니다. 그리고 1종 특고 보완 공사. A종은 불가하고요. B종 150, 400. 그리고 2와 3종 특고 보완 공사. 2, 3종 특고 보완 공사는 100입니다. 200이고요. 400입니다. 1종보다는 완화되고 있다. 그리고 특고 시가지. 특고 시가지는 목주 불가합니다. 그리고 얘는 기준이 강화되죠. 기준이 강화되어서 75가 됩니다. 다음 150, 400이 되죠. 이것이 경간의 모든 것 정리가 됩니다. 우리는 경간이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게 기본입니다. 150m가 기본이에요. 250m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농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농사용은 이 기준보다는 기준이 더 강화돼야 됩니다. 농사용은 경간이 더 짧아야 됩니다.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요. 이걸 우리는 농사용 전선로라고 하죠.
농사용 전선로는 사용 전압은 저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전선은 2mm 전선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3.5m 높이로 시설합니다. 사람이 쉽게 접촉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3m까지 할 수 있고요. 목줄을 사용하는데 말구는 9cm 이상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지지점 간 거리, 경과는 30m 이하가 됩니다. 지지점 간 거리는 30m 이하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선로에는 전용의 개폐기, 전용의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에 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단 과전류 차단기는 중성극은 제외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죠. 표준 경과는 이만큼이지만 얘가 농사용이 되면 30m가 되죠. 그거 외에도 또 있어요. 구내가 되면 30m가 되죠. 농사용이나 구내 전선로가 되면 30m가 된다. 이런 것도 같이 기억하면 됩니다. 뭐또 30m라고요? 구내 전선로. 이런 경우도 경과는 지지물 사이의 거리는 30m가 됩니다. 이런 경관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으셔야 돼요. 방직공장 구내 도로에 조명 등용 저압 가공 전선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내 전선로가 되겠죠. 이런 구내 전선로의 경관, 지지물 사이의 거리는 얼마일까요? 30m가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구내 전선로의 굵기 2mm입니다. 자, 그것도 기억하고요. 배선 및 조명 설비.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인입이 된 거예요. 앞에서는 우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한 걸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가면 여기는 특고가 됩니다. 그리고 변압기가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렇게 와서 중성선도 물론 가겠죠. 중성선도 연결이 될 겁니다. 생략하고요. 여기가 저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압, 가공, 전선로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저압 가공 전선로가 인입이 됩니다. 그리고 인입이 되어지면 인입되었죠. 옆으로 가면 이웃 연결 인입선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 규정을 배웠어요. 그러면 얘가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면 옥내가 됩니다. 옥내. 자, 지금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옥내 배선. 여기서 여러분들은 굵기를 기억하고 있죠? 2.6mm 기억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굵기, 여기에 대한 굵기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은 옥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오면 전압이 저압입니다. 저압 옥내 배선입니다. 이런 저압 옥내 배선은 저압이잖아요. 그래서 1000V 이하가 되는데 사용 전압이 400V 이하입니다. 사용 전압이 400V 이하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옥내에서는 굵기를 연선으로 씁니다. 여기서는 어떤 전선 썼어요? 옥외잖아요. 가공 전선은 경동선을 썼죠.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 DV 전선도 경동선을 피복한 겁니다. 옥외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선의 재질이 딱딱한 동으로 썼어요. 그런데 옥내 들어오면 딱딱한 동으로 쓰면 가선 공사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400V 이하의 옥내가 되면 연동선을 씁니다. 연동선을 쓰는데 연동선은 1.5인데요. 얘는 면적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연동연선이죠. 경동선은 단선입니다. 단선 2.6mm
지름으로 표시했죠. 4mm 이렇게 표현했죠. 지름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단선으로 한 가닥짜리 2.6mm나 한 가닥짜리 4mm 지름을 가지는 경동선을 옥 외에서 썼다면 옥내에서는 여러 가닥, 가느다란 전선 여러 가닥을 꼬아서 1.5mm 제곱 이상의 연동 연선을 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공사를 해야 됩니다. 공사는 합성수지관, 금속관, 금속몰드, 금속덕트, 플로덕트, 셀룰러덕트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전선을 배선을 해야 되잖아요. 1.5mm 전선을 배선을 할 때 배선 방법이 합성수지관 공사, 금속관 공사, 금속몰드, 몰드 공사, 덕트 공사 이런 배선 방법에 의해서 배선을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자, 여기서 이 1.5라는 것은 최소 굵기인데 어느 때 최소 굵기냐? 얘가 최소 굵기인데 그래서 제어 장치나 전광 표시 장치에 사용하는 배선과 전력 회로에 사용하는 배선